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먼저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 이번 사태 전후로 돌아가려면 내년 하반기 되어야. 현대경제연구원이 4일 한국 경제에 대해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이번 사태 이전 경제 상황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경기는 매우 완만한 비대칭 U자형 회복 곡선을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년 국내 경제 이슈로 최근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을 꼽으면서 국내 경제 전망을 고려했을 때 통화량 증가가 물가 상승률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역의 관계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이어 최근에 확대된 유동성이 기업과 가계 등 실물 경제의 과도한 위축을 막고 있지만 자산 가격을 높여 금융 불균형을 높일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여러분, 팬데믹 이번 사태로 경제 활동이 중단되어 글로벌 경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번 사태의 이전으로 정상화 국면으로 복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경제 활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요,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이번 사태 이전 경제 상황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내 경기가 L자형 경기 침체가 아닌 U자형으로 회복 곡선을 보일 것이라고 하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자만하지 않고 어려운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기저효과로 경기 반등을 예상하고 있지만 하방 리스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하지만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역대 최대치인 5천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나랏빚 1인당 1,409만원, 1가구당 3,624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위기 대응 능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가계부채 경고 등입니다. 2020년 2, 4분기 말 가계부채가 무려 1,637조 3천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5.2%가 증가했는데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다른 국가와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올 1, 4분기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7.9%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도 민간 신용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신용 사이클로 실물 경기와 괴리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금융당국은 유동성 조절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시중은행이 우대 금리를 축소하고 금리 인상을 하고 대출 한도 축소 등 신용대출 총량 관리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소폭 인상되고 있고 고소득자와 고신용자 대상의 신용대출의 금리 인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날은 어느 경제학자도 확신할 수 없지만 자칫 정부와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으로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9월 중에 발표하겠다던 재정준칙마저 추석 이후로 미루지 않았습니까? 기업들의 부채도 1,200조를 넘어섰습니다. 각종 정부의 규제로 인한 부담은 가중되고 있어 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공산이 높습니다. 유가증권시장 기업 중 5곳 중 한 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생산성과 투자가 불확실하다 보니 대내외적으로 리스크가 상존하기 마련입니다. 정부는 민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와 노동 경직성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장기화로 경기 침체는 물론 잠재 성장력이 하락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지는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많은 재정 지출로 얼마나 효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 갑니다.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 규제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 주체들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조업의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가장 높고 내수 부진과 수출 부진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자금 부족과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주식은 물론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동안 거품이 너무 많이 끼었습니다.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날개 없는 추락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가 종료되면 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수출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번 사태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재택근무 도입으로 비대면 경제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므로 컴퓨터라든가 반도체, 가전제품 등 수출이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뉴시스 기사입니다. 미국 외교정책 자국 우선주의냐 다자주의 선회. 세계 최대 강국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에서 다자주의로 선회할까? 전 세계가 다음 달 미국 대통령 선거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트럼프발 미국 우선주의 폐해 극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뢰받는 균형자로서 미국의 입지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매개로 국제사회 연대를 이끌어내 중국과 러시아 등 반민주적 권위주의 정권의 위협과 도전에 맞서겠다고 주장한다. 중국 등 경쟁자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려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미국 우선주의가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후보는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하고 연대하면 미국을 더 안전하게 하고 성공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가 당선된다면 미국이 그간 미국 우선주의에서 탈피해 다자주의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되어 미국은 물론 지금 전 세계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11월 3일 미 대권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 이번으로 선거 판세가 요동칠 게 분명합니다. 동맹국인 한국으로는 악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를 잘 풀어나기 위해서는 미국과 손발을 맞춰야 하는데 미 행정부 마비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와 통상 공약은 자국 우선주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노동 분야에서는 차별화가 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 감염으로 바이든 후보가 유리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어떤 돌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동정표도 불어모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보다 빨리 회복이 된다면 70대 중반의 고령임에도 활력이 넘치는 인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가 장기화될 경우 트럼프의 혼란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정치, 경제 질서를 요동칠 수 있습니다. 우리 안보에도 크나큰 타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시설이 계속 가동되고 있고 핵물질의 양과 핵탄도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북한을 외기러기 짝사랑하듯 하지 말고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맹국들과의 굳건한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환경과 노동기준 문제 강화가 새로운 통상 이슈로 부각될 경우 일부 다자주의로 선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양당 후보의 통상 공약과 성향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선거 이후에
정책 변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과거 중국의 부상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에 긍정적이라고 지켜 세웠다. 사실상 대선 공약격인 민주당 정강 정책에서도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면서도 자멸적인 관세 전쟁이나 새로운 냉전을 벌일지도 패권 전쟁으로 국제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제와 안보, 인권 분야에서 대중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 장벽도 필요하다면 유지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동맹과 관계를 개선, 다자 구도로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예고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자국민 우선주의가 지속돼 글로벌 통상 환경이 경색되고 중국과의 관계가 역시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한국은 두 열강 사이에서 끊임없는 선택을 강요받게 될 공산이 아주 큽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역시 돌팔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팬데믹 사태 여파로 미국 내 경기와 민심이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이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호주의 성향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바이든이 집권할 경우 아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했었고 중국의 타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경제 분야에서만은 미국과 중국 관계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